사건이 사실 굉장히 그 존속 살해 사건 중에서도 끔찍한 것은 이제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인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틀에 걸쳐서 그 시신을 이제 10여 군데 유기를 해요. 결국 경찰에 이제 체포가 돼서 그 형이 왔어요. 형이 왔는데 범인이 너 동생이다라고 했는데 이 형이 나는 내 동생 이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이제 형사분들이 너무 놀래서 혹시 공범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야, 이게 대학생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그 어기를 벗어날 수도 있는 나이기도 한데 못 벗어나는 것도 너무 안타깝네요. 형이 대들고 형이 독립을 할 때 이 동생이 어떤 생각, 느낌을 가졌을까. 형이 저러니까 이 동생한테 죄책감을 아마 느끼게 했겠죠. 형이 저렇게 하니까 너는 저러면 안 돼. 근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형을 편애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 형한테는 또 너는 왜 동생처럼 못하냐고 또 형도 혼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양쪽 다 다른 방식으로 학대를 한 거죠. 네. 당연히 그 학대를 입었다는 사실이 살인에 대한 정당화는 물론 될 수가 없겠죠. 그렇지만 이게 결국 가족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굉장히 수십 년 동안의 상호작용이 그렇죠. 얽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이제 그 형법상으로는 이제 살인죄가 있고 존속살인죄가 따로 있거든요. 존속살인. 근데 존속살인죄 형량이 더 높아요. 네. 부모를 죽인 거는 일반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. 약간 유교적인 그 배경도 있는 거죠. 근데 보면 그 전 세계에서 존속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이 그 중 하나거든요. 가족주의가 워낙 이제 강하니까 존속 살해는 가중 처벌을 하죠. 그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에서 가장 그 반역 다음으로 가장 중대한 범죄가 모든 범죄를 통틀어서 불효거든요. 불효. 그러니까 존속 살해는 뭐 당연히 우리 전통에서는 일반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할 수밖에 없죠. 근데 말씀대로 이제 그런 사건이 재판에 오면 그 사정이라는 게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연결돼 있는 사정들이 있단 말이죠. 낱낱이 밝혀지죠. 네. 근데 그래서 실제로 형이 나갈 때는 일반 살인죄보다 더 낮을 때도 꽤 많아요. 형량이 높지만은.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? 이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사형을 받았는데 이제 2심에서 무기징역, 결국은 최종 무기징역 확정이 됐습니다.